지금 구글에서 나노 수준의 전자잉크를 이용한 회로 인쇄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수백 나노미터에서 수마이크로미터 폭의 미세 회로 패턴을 잉크젯 프린팅이나 3D 나노 프린팅, 그런 범용 반도체 중에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 방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나노 잉크에 들어갈 때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재료, 인쇄잉크나 뭐 페인트 같은 그림 물감에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엔진 오일과 윤활제 같은 데도 넣어서 이렇게 코팅 구조를 줘서 이것을 하거나, 만들 때부터 이런 알갱이들을 대중소로 사이즈를 넣어주거나, 구리 분말과 구리 이온을 같이 넣어주거나,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첨가시켜서 드린 전기에 비해서 이것이 자유전자가 많이 생겨서 중폭하여 간다는 거죠.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만들거나 반도체 회로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연구자석 자철석들을 조금 넣어주는 그런 프로테지를 따라 넣어주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나노 수준으로 할 때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알갱이 대중소 이런 것을 통해서 전기가 잘 흐르게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회로를 만들 때 여기는 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이렇게 중간 대남 매듭 구조를 넣어주면 중폭 구조가 되어서 연달아서 나노 수준으로 인쇄를 할지라도 요새 전류가 잘 흐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리 회로도 반도체 회로도 전자잉크 회로도 동일하다. 코너 기술에서도 이거 좀 금속을 약간 두텁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전기가 축적이 되어 흐른다는 금속 카페시타 콘덴서 이론인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3D 나노 프린팅 기술로 인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범용 반도체가 대체될 것으로 제 방식으로. 그래서 약간 굵은 구리선, 굵은 뭐 어떤 전기선을 레이저 시각 대중소로 해가지고 대중소의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아주 미세한 그 레이저로도 여러 개가 뭉쳐서 추전 방식으로 도장파듯이 딱 이렇게 해서 고랑을 파가지고 안에다가 전기선 통신을 넣어서 한다면 되게 그것도 이제 금속을 그 안에 넣으셔야죠. 전자잉크를 넣으시든지 금속을 넣으시든지, 금속도 대중소 넣어주거나,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거나,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고, 서로 다른 금속과 비금속이 대중소 들어가는 기술을 이 안에다 고랑을 파고 절연 구조를 가져와주고, 플리콘 웨이퍼 자체에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 이 기술도 제가 이렇게 기술 공개를 했죠.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다가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전기선 피복천을 입혀서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 한다고, 그것은 이제 쓰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HBM이나 그 낸드 플래시 이럴 때 바깥으로 이렇게 전기 회로를 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고, 안에 이렇게 수직 관통 기술도 제 기술인데, 그래서 그거를 멋대로 쓰시더라고요. 삼성이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쓰세요. 제 기술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쓰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나 유리막 코팅, 유리 방수제나 기타 실리콘, 건전용 실리콘, 기타 다른 재료를 통해 전기선 피복을 입혀서 전기가 열이 전염이 되지 않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수십 개 수백 개 먹지 열이 전염이 안 된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전기선 피복을 만들자. 유리기판 플라스틱 뒷판에도 마더보드에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제가 기술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공개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낸드 플래시 HBM 적정할 때 그냥 간단하게 적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자잉크가 은나노 입자, 구리 입자,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인데, 이거를 이제 뭐 다른 것들에도 그것은 이제 대중소 들어가거나 일단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첨가시키는 또는 이렇게 해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넣어서 전기가 축적돼서 멀리 가는 구조를 추신다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회로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전기선이다, 통신선이다, 그런 구리를 대중소 넣거나,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서 드린 전기에 비해서 이게 전기가 자유전자가 많이 중폭되는 구조를 쓰신다면 제 기술에 해적 케이블도 그렇고 동축 케이블 모든 신호 전기선이 잘 전달이 됩니다. 뭐 서로 다른 금속을 할 수는 있으나 발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연구 자석을 건드려서 전기장에 전기를 추가로 생산하는 이런 배터리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은나노 입자, 구리 나노 입자,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두 사이즈 이상 대중소 들어가서 서로 다른 크기를 통해서 어떤 전도 차이, 그다음에 어떤 뭐 전이차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이렇게 전기장을 이렇게 잘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도 이렇게 대중소 여기는 많이 주고 좋게 주고 많이 주고 좋게 주고 이게 다 인비 구리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되고 철도 되고 여기 니켈도 다 됩니다. 리튬도 되고 그래서 인비 조절석 탄소가를 넣어주고 전 자유전자를 좀 더 많이 생성하고 연구자 자철석도 넣어서 이건 MACC 기술에 들어가거나 회로로 이렇게 만들어서 반도체 회로로 만들어서 유리석연 코딩해서 유리만큼 열어서 제조하고 회로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차원 평면뿐만 아니라 3차원 형태의 입체적인 전자회로 구조물도 인쇄 가능하다. 종이, 필름, 유연한 기판에 전자회로를 인쇄, 웨어러블 기기, OLED 화면 등을 제작할 수 있다. RFID 제 방식으로 하면 이게 나노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RFID 태그, 센서, CDD 안테나 고집 자가가 필요한 부품 생산. 기존의 반도체 공정에 비해서 공정이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소재 낭비가 적은 친환경적인 방식입니다. 인쇄 후 인기가 많으면서 이렇게 가장자리가 짙어지는 커피링 효과를 제어하여 고른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는. 그래서 고랑을 파가지고 안에다 전자잉크를 넣든지 아니면 그 금속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고랑을 파가지고 안에다 전기선, 통기선 넣고 주요한 전기는 흐르게 하고 그다음에 전자잉크를 찍자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장 파듯이 레이저 시각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고랑을 파듯이 회로를 파고 여기다 금속 배선을 하든가 아니면 뭐 전자잉크를 그 안에 넣든가 그 안에 넣어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전자잉크를 전자잉크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바로 인쇄를 해버리면 이것이 나노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레이저 시각이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한가 잠깐 보겠습니다. 레이저 시각도 지금 나노까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게 범용 반도체를 다 생산을 되게 싸게 엄청난 수준. 펨토처 레이저 같은 초단 펄스 레이저라면 10나노 수준까지도 이렇게 재료를 열성상 없이 증발시켜서 대방식으로 레이저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해서 아주 가는 사이즈라도 여러 개를 도쪽이 초점 방식으로 카메라 대형병을 달아갖고 시각을 하면 엄청난 나노 수준의 이런 제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볼록이잖아요. 그러면 이 볼록고를 이렇게 수없이 렌즈를 놔가지고 여기다 집중을 시켜주거나 어몽 렌즈를 이게 뭐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그것도 아이템 제 기술 못 안 들어서 쓰시던데 그거 제 기술이에요. 쓰지 마세요. 어몽 렌즈를 이렇게 집중시키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공진기처럼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만들어 중폭을 하자. 그러면 굳이 EUV 장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공진기를 그릇을 이용해 가지고 빛을 중폭하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쏜다. 그다음 빛 사이즈를 대중소 넣고 필요하다면 10가지 가해준다. 그래서 아주 가는 미세한 것을 여러 개 동원해서 필요한 열을 따라서 해주고 거기다 이제 금속을 증착을 시켜도 되고 금속을 안에다 넣어서 나머지는 다 제거하면 되죠. 그래서 주고 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마스크 씌워가지고 그 부분만 딱 이렇게 금속이 들어가도록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렇죠. 비싼 마스크 필요 없이 금속만 들어가게만 하면 되니까. 안에다 금속 이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요한 전기선, 통신선은 다 들어가는 거. 그에다 이렇게 전자잉크를 이렇게 인쇄를 안에다가 넣어줘도 되고, 금속을 그냥 안에 넣어줘도 되고, 전자잉크를 안에다가 찍어줘도 되고, 정확히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두 가지가 같이 겸해질 수도 있다. 그 안에 넣어주면은 그렇게 전기가 잘 흐르죠. 예. 뭐 아니면 그것을 주요한 것만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 넣어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전자잉크를 찍어주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펨토처 레이저 같은 데는 나노 수준의 패턴 10나노를 가능하다. 그럼 뭐 이건 완전히 전자잉크 방식이 훨씬 가격이 엄청나게 싸게 제작이 되는데요. 반도체가 엄청나게 싸게 제작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 마스크도 이제 기존에 그 비싼 마스크 말고 이제 금속 올릴 때는 싼 마스크를 통해서 그것만 딱 빼고 금속 안에만 전 금속 배선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방식도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배선을 할 때 금속 올렸던 전자잉크로 그 안에다 넣어갖고 찍든지 그 위에다 찍든지 이것도 다 제 방식이라는 거죠. 레이저 시각은 물리적 접촉이 없어 이렇게 마스크를 사용하잖아. 설계 변경에 의한 비용 절감
실리콘 기판 위에다 나노빔 미세 기둥 3차원 나노 구조물을 배열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